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날 저녁 장모님의 옷차림이 문제였습니다. 평소보다 몸매가 확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계셨거든요. 부엌을 오갈 때마다, 소파에 앉아 계실 때마다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여자를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여배우, 길에서 마주친 낯선 여자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꾸만 장모님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결국 장모님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호흡이 빨라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분명 잠갔는데.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는데 장모님이 셔츠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보셨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제 손의 위치를, 제 표정을. 대형 사고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황급히 셔츠를 침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고가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42이에요.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해서 20년 넘게 땀 흘려 일궈낸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의 넓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1년 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 지은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32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나이 차이를 걱정했었습니다. 10살 차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별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별표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내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 밝고 따뜻한 성격이 제 거칠었던 삶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빛이 꺼진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빈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고 거실은 너무 조용했으며 침대는 너무 넓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죠. 장례를 치른 후 장모님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 아내 지은이를 잃은 슬픔도 컸겠지만 제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민준아, 밥은 먹고 다녀. 처음 장모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말없이 냉장고를 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해? 우리 지은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날부터 장모님은 일주일에 3~4번씩 오셨어요. 반찬을 만들어주시고 빨래를 하시고 집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끔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말없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을 잃은 유일한 이해자였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모님도 혼자셨어요. 장인 어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나이 차이가 13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장모님을 장모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누님뻘에 가까운 나이였죠. 장모님은 20대 초반에 딸을 낳으셨고 여전히 젊고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요가와 산책을 하셔서 그런지 55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제가 장모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억지로라도 회사에 나가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장모님과 저녁을 먹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 슬픔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실 때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실 때 편한 옷차림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고 오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느라 싱크대 앞에서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무의식 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그 이후로 장모님이 오실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시던 분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장모님 안 오시네. 저는 빈 냉장고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장모님이 만들어주시던 반찬들이 그리웠고 함께 식사하며 나누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이 그리웠어요. 전화를 들려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넘겼습니다. 장모님도 당신 인생이 있으시잖아. 계속 나한테만 신경 쓰실 순 없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혹시 장모님이 오셨을까 기대하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항상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살던 아파트에 재건축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보상금은 나왔는데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당분간 갈 곳이 마땅치 않네. 장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에 오세요. 방도 남는데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넓은 펜트하우스에 방이 4개나 되는데 저 혼자 쓰고 있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곁에 계시면 아내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장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장모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제 방에서 가장 먼 게스트룸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기로 했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로요. 처음 며칠은 정말 그랬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며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게 되면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빨래 모아둔 거 있으면 내놔. 같이 돌릴게.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어차피 나도 빨래 돌리는데 같이 하는 게 편하잖아. 그렇게 빨래를 맡기게 되었는데 며칠 후 제 방 문 앞에 깨끗하게 개어진 빨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속옷까지 있었습니다. 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모님이 제 속옷까지 빨아주신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민망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속옷은 제가 따로 빨게요. 왜? 더러운 것도 아니고 빨래는 빨래인데 뭐.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어요. 같이 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이후로도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제 빨래를 다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이 제 속옷까지 만지고 빨고 개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그 친밀함이 저도 모르게 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장모님이 이미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시는 모습도 눈에 자주 들어왔죠.
특히 저녁 산책을 다녀오신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편한 옷을 입으셨는데 가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계실 때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실 때 무심코 다리를 꼬시는 모습. 그리고 그때마다 드러나는 매끈한 종아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장모님의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55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밤이 되면 잠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아내가 떠난 후 완전히 잠들어 있던 제 남성성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모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장모님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매, 입술 모양, 웃을 때의 표정. 장모님이 아내를 닮았구나.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장모님을 닮은 거겠죠. 아내는 젊은 버전의 장모님이었고 장모님은 성숙한 버전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장모님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청소를 하시다가 허리를 굽히실 때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매끈한 다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계실 때 무심코 내민 손이 제 손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은 장모님 뭘 좋아하실까? 퇴근길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도 사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예전에는 빈집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설레었습니다. 다녀왔어. 현관문을 열면 장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 씻고 나와.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계약 하나 따냈어요. 어머, 잘했네. 축하해.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기뻐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면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대체 뭐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거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장모님이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계셨어요. 요가 매트를 깔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레깅스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그 옷차림이 장모님의 몸매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장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쭉 펴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55의 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탄력 있는 허벅지, 잘록한 허리, 부드러운 어깨선. 장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그 순간 장모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커피 한 잔만 갖다 줄래? 목 좀 마르네. 네, 그럴게요. 저는 커피를 타서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 커피를 받으셨는데 그때 무릎 위로 올라온 레깅스 밑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장모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요가하던 모습,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산 지 한 달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집안일을 하실 때마다
장모님이 웃으실 때마다, 장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면 저는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다가도 문득 장모님 생각이 나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는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장모님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장모님이 먼저 시선을 피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와의 거리를 조금 더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예전만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고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오늘 저녁에 장모님이 입고 계셨던 옷차림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원피스였는데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부엌을 오가실 때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딸깍 돌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갔어. 저는 안심하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예전에 봤던 여배우의 얼굴, 지나가다 마주쳤던 낯선 여자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꾸만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 원피스를 입고 부엌을 오가시던 모습,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계시던 모습, 웃으실 때의 표정.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장모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강렬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만 장모님의 모습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호흡이 빨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민주나 유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췄어요.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갔는데 제대로 안 잠긴 거였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려놨는데 장모님이 셔츠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제 모습, 제 표정, 그리고 제 손의 위치까지.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이 작게 놀라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무릎으로 가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장모님도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미안.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셔츠가 장모님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셔츠를 보며 우리는 한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장모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이 황급히 셔츠를 주워 침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장모님이 급히 방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신이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얼굴을 보지?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나가시기 직전 제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눈빛에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장모님과 마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주쳐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을 때 장모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났어. 아침 먹어. 장모님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어요. 잘 잤어요. 네, 장모님은요? 나도 잘 잤어. 우리는 어색한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야?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녁은 준비해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제 방에 들어오셨던 순간, 그때 장모님의 표정, 장모님이 하신 말씀들.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모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저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주방이 아니라 거실에 계셨습니다. 네, 저녁은요? 아직 안 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렸어.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장모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있잖아. 장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장모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알아. 하지만 저는 다 벌어진 김에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장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아니었어요. 다른 걸 떠올리려고 했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장모님만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살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모님이 자꾸 눈에 밟혔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장모님은 제 아내의 어머니시고 저는 사위고. 그런데 장모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본능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장모님이 집안일 하시는 모습, 소파에 앉아 계시는 모습,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실 때 전부 다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로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장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장모님 생각만 나고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지고. 이건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장모님이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장모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식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매일 참아야 했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혼자 방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잖아. 장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장모님,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녔나 봐. 장모님이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어젯밤에 본 건 솔직히 놀랐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꾸 생각이 났어. 나도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민준아, 장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참지 않아도 돼. 나도 같은 마음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 진짜요? 응,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장모님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방으로 갈까요? 장모님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장모님. 응, 저는 장모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를 닮은 얼굴. 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1년 넘게 잠들어 있던 제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55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방에서 나를 달랬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짜 사람의 온기,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함께 느끼는 감정.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장모님도 정말 오랜만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던 걸까요?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모님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장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우리 큰일 했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장모님도 눈을 뜨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후회해, 장모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장모님은요? 나도 장모님이 제 품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근데 행복해, 저도 장모님을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장모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찾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달랐어요. 예전에는 집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빨리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저녁 6시만 되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장모님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네,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장모님이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씻고 와, 금방 차릴게.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닿고 눈이 마주치고 웃음이 나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머리를 쓰다듬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장모님,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맞춤을 했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장모님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장모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장모와 사위였지만 집에서는 연인이었습니다. 너랑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좋아. 어느 날 밤 장모님이 제 품에 안겨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도 그래요. 저는 장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장모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너 때문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제안했습니다. 여행. 네, 조용한 고드로요. 둘이서 장모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아무도 우릴 모를 거예요. 결국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말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어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의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장모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장모님이 준비한 재료로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장모님이 웃으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장모님이 중얼거리셨어요. 되죠.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는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다. 네, 정말이요. 저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일출보다 장모님이 더 아름다웠어요.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우리는 해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언제? 전화가 끝난 후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혜가 한국에 돌아온 댁 처형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혜 씨, 그러니까 지은이의 언니이자 장모님의 큰딸 말씀이셨어요. 지혜 씨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그곳에서 사업가와 결혼해서 살고 계셨습니다. 지은이의 장례 때도 코로나 때문에 입국하지 못하셨어요. 갑자기요?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온대. 나이 들어가는 나 걱정된다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불안감을 느꼈어요. 처형이 돌아오면 우리 관계가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는데요? 다음 주, 그럼 당분간 나랑 같이 살겠다고 하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형이 장모님과 함께 산다면 장모님은 이 집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어떡하지?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형의 남편은 일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처형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형을 만났어요. 장모님과 저, 그리고 처형. 언니, 지혜 씨는 여전히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지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분위기도 화려했습니다. 제부,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처형이 장모님을 유심히 보셨어요. 엄마, 표정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 그래. 네, 뭔가 달라 보여? 피부도 좋아지시고 눈빛도 밝아지셨어요. 장모님은 애써 태어난 척하셨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처형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탔을 때 처형이 물으셨어요.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아, 지금은 사위 집에 잠깐 신세지고 있어? 네. 왜요? 재건축 때문에 임시로 처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저도 거기서 지내도 될까요?
호텔 비용도 부담스럽고 장모님과 저는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장모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형이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밤에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조차 감춰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핑계로 늦게 들어오려 했고 장모님은 처형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단 한 번도 단둘이 있지 못했어요. 처형은 항상 집에 있었고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처형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장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안 돼. 이 지혜가 깰 수도 있어. 문 너머로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장모님은 최대한 조심했어요. 낮에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고 밤에도 각자의 방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넥타이가 잘 안 매어졌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장모님이 다가오셔서 제 넥타이를 매만지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어요. 장모님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됐어. 장모님이 넥타이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서 지혜 씨가 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또 다른 날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릇을 건네주다가 장모님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냥 몇 초였지만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놓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형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계셨어요. 저는 황급히 그릇을 건네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TV를 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소파에서 졸고 계셨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장모님의 어깨를 받쳐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아,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장모님 방에 가서 주무세요. 미안. 장모님이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중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갔는데 장모님이 따라오셨습니다. 지혜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정말 괜찮아.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말해. 나한테라도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장모님을 끌어안을 뻔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지혜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처형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하지만 지혜 씨는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부, 저희 집 구했어요. 네. 어머니랑 같이 살 집이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갑자기요? 남편이 곧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집 정리해야죠. 지혜 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셔야죠. 제부님 집에 계속 신세 지실 수는 없잖아요. 아, 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정말 이사 타이밍이 된 걸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장모님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가 방에 들어간 후였어요. 민준아, 들었어.
네, 이사하신다고요? 장모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예상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장모님, 지혜가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상관없어. 장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아직 젊잖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장모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근데 이제 놓아줘야 해. 너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모님, 미안해. 그리고 정말 행복했어. 장모님이 제 손을 꽉 쥐셨어요. 행복해야 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저는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장모님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일주일 뒤 장모님과 처형은 새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처형이 마련한 넓은 아파트에서 두 모녀가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장모님의 짐을 트럭에 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처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장모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살아야 해.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장모님도요. 나는 괜찮아. 장모님이 웃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행복해져. 네, 장모님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나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처형이 제 옆에 다가왔어요. 제부. 네.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처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장모님과 함께한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회사 행사에서 한 여성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에 따뜻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장모님도 가끔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지내. 네, 장모님도 건강하세요? 응, 너도 행복해야 해. 네, 장모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장모님이 생각날 때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웠어요, 장모님. 나도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이 오직 따뜻한 추억만 남긴 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